아직은 그런 수술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흔하게 시행되지도 않고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거나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환자분들한테 딱히 권하지는 않고요.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와 비절개, 각각의 장단점은? 눈을 떴을 때 피부가 일부가 끌려 들어가면서 폴딩을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수술을 해내는 거니까, 그걸 절개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고정을 시켜낼 거냐, 아니면 실을 걸어서 붙들어 매서 끌고 나가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같은 거죠. 자, 절개식 수술은 아무래도 좀 단단하게 붙을 거예요. 그죠? 조직이 절개를 했고 안쪽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흉터가 남는다든지 회복 기간이 길다든지 뭐 비용이 당연히 더 많이 들 것이고, 문제가 남더라도 조금 더 많이 남겠죠. 왜냐하면 뭐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자, 반대로 메모식 쌍꺼풀 수술은 구멍을 뚫고 실을 거는 형태로 수술을 하는 거니까, 구멍 뚫는 정도의 흉터는 나중에 보이지도 않게 돼버리는 정도니까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이고, 일단 손상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뭐 회복기간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돈도 당연히 작게 들 거고, 반대로 흉터가 떡이 돼서 붙은 경우에 비해서는 실을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거나 풀어지거나 하는 비율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쌍꺼풀 수술, 풀리는 이유는? 매몰식 수술을 한다는 거는 구멍을 뚫고 실을 걸어 놓는 건데,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매듭이 풀어지거나 뭐 실이 끊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제대로 수술을 했을 때 실이 끊어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고요. 추정을 하기로는 조직을 실이 이렇게 걸고 있으니까 그 힘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보통 15,000번에서 20,000번을 떴다가 맞다 해야 되니까 1년이면 700만 번이고 10년이면 7천만 번이죠. 거의 1억 번에 가까운 정도 떴다가 맞다를 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안쪽에 지방이 끼어서 이게 제대로 붙잡지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시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드실수록 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피부 탄력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아예 다른 라인도 가능할까? 재수술의 경우에 이제 라인을 뭐 앞쪽을 높이고 뒤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디자인상으로 가능은 한데 무한정 높이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환자에서는 이게 되고 어떤 환자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겠죠. 풀어지지 않는 매몰식 수술법이 있나요? 아직은 그런 수술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주로 메모식 쌍꺼풀 수술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선생님들도 그렇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메모식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풀어져서 오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환자도 거의 평균 한 8년에서 10년 이상 버티는 것 같거든요. 수술 자체가 간단한 거니까 꽤나 오래 버티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한 10년 지나면 되게 또 자연적으로도 피부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보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풀어지는 걸 겁내가면서 수술할 필요는 없고 뭐 충분한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매몰식 쌍수 가능한가요? 옛날에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에서는 메모식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에 가까웠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딴 건 필요 없고 쌍꺼풀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 드신 분에서도 메모식 쌍꺼풀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눈꺼풀 지방이 많아도 매몰식 쌍수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부분 절개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메모식 구멍으로 지방을 다 빼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다고 절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이 많아도 메모식 쌍꺼풀 수술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검하수가 있어도 매몰식 쌍수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근육의 힘을 세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육의 힘을 세게 하는 수술은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비절개 눈매 교정술 같은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흔하게 시행되지도 않고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거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눈매 교정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절개 형태로 접근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과 트임 같이 하면 좋은 유형. 뒤트임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 수술은 그닥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트임, 윗트임은 오히려 저는 말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의사라서 그걸 환자분들한테 딱히 권하지는 않고요. 앞트임 같은 경우에 쌍꺼풀 수술과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대개는 이제 눈 사이 거리가 넓다든지 앞쪽을 가리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앞트임을 같이 시행을 해주면 훨씬 더 눈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